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온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고 수준의 교양서적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상 스퀘어 책인데 테스토스테론의 진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앞으로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테스토스테론의 진실. 이 책이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잘 써진 책이거든요. 진짜 박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진짜로 책을 잘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테스토스테론 관련해서 건강을 메인으로 주제로 썼다. 그럼 이 책은 최고의 교양서적이 아니라 대국민 필독서. 그거는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 근데 이 책은 건강서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 거를 말해주는 책은 아니에요. 부제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갈라놓는 테스토스테론의 이야기.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우리 삶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관련해서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관련해서 조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최고 수준의 교양서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 읽으면 좋으냐면은 일단은 테스토스테론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분들한테 진짜 100% 강추해요. 내가 리더가 될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좀 제가 볼 때 필독서예요. 왜냐면은 리더라는 것은, 훌륭한 리더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훌륭한 리더의 이상향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경험을 직접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체험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면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만 봐도 와, 테스토스테론이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주 근본을, 그 근간을 진짜로 아주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다. 누구에게? 리더들에게는 진짜 최고 수준의 교양서적이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테스토스테론, 발음하기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스테로이드계 성호르몬,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생물 시간에도 옛날에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까먹으신 분들도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책에 재밌는 분포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건강 관련인 거죠. 제가 다음에 실제 좀 건강 얘기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남성 테스토스테론 분포를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 분포로. 여성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이, 여러분,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 그래서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잠깐 여성에 관련하여 테스토스테론은 사실 연구가 많이 되질 않았어요. 좀 underestimated.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좀 아직은 되게 뭔가 과소평가돼 있고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남성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좀 재밌어요. 일단은 요거 여성 분포도 뒷부분에 제가 여성 관련 얘기도 하나 해드리거든요. 엄청나게 이 분포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영향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여성분들한테도. 삶이 바뀌어요. 여성분들 삶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벌써 좀 궁금하시죠? 남성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아주 실사래. 진짜 실사래. 왜 실사래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연예인 김종국 씨가 그때 예능에서 나왔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9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단위가 거기는 이제 밀리리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데시리터니까 100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종국 씨는 정규 분포에서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이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김종국 씨는 사실 40대 이제 중후반이니까 일반인이면 다 요쯤 요 정도 있어야 되는 정상인 건데, 평균적으로 여기 있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 200 조금 넘어요. 200 조금 넘어서 까딱하면 여성분 많은 분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활기가 넘치고 기력이 넘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저는 무리해서 그렇게 한 거라서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좀 무기력하다, 뭔가 이렇게 기력이 딸리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거 검사 받아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뇨의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해보시면은 거기 이제 전문의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줄 거거든요.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낮아서. 근데 그게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랑 아주 깊게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오늘 벌써 여러분 수준 굉장히 높죠?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이제 콜레스테롤 우리 딱 콜레스테롤 하면 나쁜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뭐 H, 뭐 L 해갖고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누죠. 콜레스테롤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왜? 콜레스테롤에서 남성 호르몬인 전구물질 DHEA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거는 생물 시간에 이런 거 옛날에 배웠나 싶기는 한데 뭐 너무 오래 뭐 20년도 더 됐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 저는 솔직히 되게 뭐랄까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상식이 늘어가는 거죠. 이게 자연의 신비라는 게 진짜 우리 생명의 신비라는 게 이게 좀 놀랍구나. 테스토스테론에서 이게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진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제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볼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1994년 미국 월드컵이죠. 요때 이제 브라질과 이탈리아 그때 로베르토 바조인가요? 다 기억이 나네요. 이탈리아 대 브라질이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이제 브라질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 사람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재본 거예요. 그래서 우승팀이 누구였을까? 스코어를 안 보고도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면은 우승팀이 누군지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우승팀이 누구였을까? 우승팀은 누구였을까? 연구진은 남성들의 타액 샘플에 담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고 우승팀을 알아맞힐 수 있었을 것이다. 브라질 팬들의 수치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탈리아 팬들의 수치는 떨어졌다. 누가 이겼을까요? 브라질이 이겼죠. 브라질이 이긴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 전에는 승자와 패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모두 상승했지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경기 전에는 막 끌어오르는 거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래도록 높이 유지된 쪽은 승자들이었다. 테스토스테론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양상은 남성들이 심지어 축구 경기처럼 뭔가 이렇게 몸을 쓰는 운동이 아니라 체스나 비디오 게임처럼 몸을 쓰지 않는 분야에서 경쟁할 때도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같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의 변화는 인간과 동물에게 자주 발견되지만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경쟁 상황에 따라 얼만큼 달라지는지는 실험실 여건이나 승리하고자 하는 집념, 다른 호르몬의 수치처럼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뭐 한 가지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힘겨루기 상황에서 승패하는 여기는 안 읽어도 되고 여기 이제 좀 넘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여기 햄스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수컷 시리아 햄스터를 연구해 보면은 여기 읽어야겠다. 인간 이외의 종 중에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는 동물은 시리아 햄스터 수컷을 예로 들어보자. 동물인 시리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간 이외의 종 중에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는 동물인 시리아 햄스터 수컷을 예로 들어보자. 내 아들은 이 박사님 아들은 내 아들은 링고라는 이름의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링고의 집에 덩치가 큰 수컷을 집어넣으면 두 햄스터가 치고받을 텐데 그러면 소심한 링고가 싸움에 지고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 링고가 진 거예요. 링고는 다음 날에도 아까 그 이탈리아 팬들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링고는 다음 날에도 어제 당한 패배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작고 순하고 삐쩍 마른 햄스터를 넣어도 겁을 집어먹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왜?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좀 나와야 싸울 준비가 되는데 적기 때문에 안 나와서 심지어 조그만한 애가 들어와도 쫀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쓸 것이다. 시리아 햄스터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한 달쯤 지속된대요. 이게 이제 여기 레퍼런스가 보면 여기 논문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지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르몬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무려 한 달이나 지속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테스토스테론 저하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다 적용해 보면 뭐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의기소침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호르몬대로 갈 거예요. 뭐 100% 우리가 햄스터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때요? 의도적으로 더 으쌰으쌰해야 돼요. 화이팅도 더 크게 외치고 그다음에 운동해야 저는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그거 맞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다 알려주시냐면은 이제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주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연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갖고 유지가 되지 주사만 맞는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의기소침했을 때는 더 이악 물고 오늘 수준 진짜 높죠? 제가 진짜 수준 높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이게 그런 말은 이 책에 안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책을 더 여러분이랑 깊게 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요렇게 읽으실 때 요런 관점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게 독서 내공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한 수컷 시리 햄스터를 연구해 보면은 패배 직후에 테스토스테론이 주입받은 개체는 그러니까 패배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없는 이 햄스터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신기해요. 패배감에 젖지 않고 스스로를 승자로 여길 뿐 아니라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패배 후에 주입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다음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도 도망치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욕구를 높인다. 그래서 인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의도적으로 으쌰으쌰 해야 된다. 주눅 들면 안 된다. 한번 실패했다고. 너무 좋죠, 오늘? 물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항상 높은 게 좋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울트라 슈퍼 하이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물론 야생의 세계에서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 될 때가 많다. 독이 되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패배에 익숙한 동물은 살아남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이 과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때로는 낮은 테스토스테론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는 동물에 대해서 위협의 인식 및 반응과 관련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민감성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패배자가 된 동물은 다음번에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이나 고통,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반응을 내보일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뭐예요? 왜냐면은 능력이 없는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온몸에 병이 났냐? 저는 체력이 약하고 으쌰으쌰가 생각보다 생물학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제가 5년, 7년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으쌰으쌰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없는 에너지를 끌어싸웠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저는요. 좀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반응을 내보일 가능성이 낮아지. 여기 읽었고, 만약 링고가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링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증가했을 것이고 다음번 위험상에서 대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을 내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우두머리가 수컷이 되고 나서 공격성을 분별 있게 드러내면은 번식률이 높아진다. 이게 뭐예요? 동물은 여러분 번식이 그냥 전부예요. 인생 목적이 뭐예요? 번식입니다. 근데 어때요? 무조건 싸움 잘하는 애가 번식률이 높은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번식률을 높이는 친구들이 오래 산다. 이것도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수준 높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사례예요. 지금부터는 샬렌더 바신 연구팀의 다른 연구 사례를 살펴보자.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테스토스테론의 투여량, 일반 남성보다 낮거나 비슷한 양이 근력과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구팀은 18세에서 35세 남성 61명에게 20주 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다양하게 투여하고 그 결과를 조사했다. 실험 참가자들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먼저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막았다. 참가자들은 무작위 5가지 테스토스테론 투여 수치 중 하나를 배정받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가 10, 20, 30, 50 있으면은 당사자들도 이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블라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투여받았는지 몰라요. 받았고 그 수치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연구팀도 알지 못했다. 실험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는 중량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중량 운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연구팀들은 참가자들의 근력과 근육량을 평가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허벅지 근육과 대퇴사두근, 레그 프레스 근력, 그리고 제지방량이 테스토스테론 투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그런 경향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역이네, 이거 읽는 게. 테스토스테론은 몸이 건강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근력과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팀이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게 그래프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여러분 몸에 많으면은 내가 심지어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적게 맞은 사람보다. 그 다음에 근력도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뭐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약에, 스테로이드 계열 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힘이 세지니까. 근데 이거를 선천적으로 많이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확실히 뭔가 운동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사례로 가보면은 여성이, 우리 아까 여성 여기 봤죠? 여성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확실히 적잖아요. 근데 여성 삶에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에게, 이런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김종국인 거죠. 이들은 여성 스포츠 종목에 많이 분포하리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뭐예요? 근력이 세지고 근육이 쉽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성들은 이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운동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책 여러분 수준 겁나 높아요, 진짜. 한 연구팀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스웨덴 여성 선수 90명을 조사해봤는데 소름 돋게 37%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같은 연령대 비율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왜? 근력이 높으니까 운동을 하면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면 되냐? 택도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노력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세겠죠.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무조건 저도 노력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타고나는 거가 많구나.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올림픽 같은 데서는 뭐 여러분 우승하는 거는 뭐 금메달 따는 건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타고난 것도 있지만 따라하는 건 뭐 충분히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일반인보다 3배가 높은 비율이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정말 많이 파고드나. 그러니까 선천성 부신 증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선천성 부식 증식증이 있는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고 더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 거고, 뭐 100% 그렇진 않겠지만 그 경향성이 강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자아이들을 남성성을 강하게 길러서 그런 것도 있고 여성성을 강하게 길러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실험을 해도 어떻게 나오냐. 쭈쭈쭈 나오는데 이거 정리해서 이 그래프가 이게 딱 이해하기 쉽게 이 작가님이 책을 잘 써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이 선천성 부식 증식증 증상이 없는 남자아이들은 그냥 그 꼬맹이들을 이렇게 놀게 하면은 어떻게 노냐? 그러면은 남자 장난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놀고 여자 장난감을 조금 갖고 놀아요. 그다음에 여자 친구들은 어떠냐? 증상이 없는 여자 친구들은 당연히 여자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거 더 많이 갖고 놉니다. 근데 여자 친구들도 확실히 남자 친구들보다는 더 남자에 관련해서 더 많이 갖고 놀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선천성 부신 증식증 있는 여자아이들은 압도적으로 남자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놉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다 막 애들이 막 선천성 부신 증식증이 있는 게 아니라 몇 없어요. 근데 왜냐면 여자 친구들도 그런 증상이 없어도 남자 장난감 갖고 노는데 그런 증식증이 있는 친구들은 부신 증식증이 있는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남자 장난감을 많이 갖고 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남성스러울까? 그런 친구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때 끝나냐? 그러면은 왜? 그럼 보통 딸은 딸답게 키우고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는 경향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또래랑 어울리거든요. 안 그러면 또래랑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 보면은 1960년대 이후로 선천성 부신 증식증이 있는 이게 읽기도 어렵네요. 1960년대 이후로 선천성 부신 증식증이 성별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물 100건 이상이 발표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앞선 살펴본 장난감 선호도 연구와 유사한 방식을 따랐다. 연구 결과는 선천성 부신 증식증이 있는 여자아이의 놀이의 행동은 남성화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태아기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교적 높은 여자아이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여자아이와 평균적인 여자아이와 비교해보면 남자아이와 비슷하게 논다.
선천성 부식 증식증이 있는 여자아이들은 나이가 같고 증상이 없는 여자아이들에 비해 거친 놀이를 좋아했고 트럭이나 비행기, 블록 같은 장난감을 골랐으며 남자아이들과 놀기를 더 좋아했다. 우리 딸이 남자아이들이랑 노는 걸 훨씬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여성합니다. 공주 합니다. 이처럼 행동과 선호도에서 나타나는 성향은 성인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천성 부식 증식증이 있는 여자아이들은 선생님처럼 사람과 상호작용할 일이 많은 직업보다는 목수, 남성의 전형적인 직업으로 떠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목수처럼 주로 물건을 이용해 일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게 뭐 이제 증상이잖아요. 흥미로운 거는 증상이 없는 자매들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경쟁을 세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쟁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거죠. 이 책이 진짜 이런 희한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가?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이 작가님은 책을 너무 잘 써요.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도마뱀이에요. 이번에는 도마뱀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맞게 분비된 도마뱀을 비교해 본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알맞게 분비된 도마뱀은 80%가 살아남았고 알맞게 분비된 도마뱀은 여러분 80%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 테스토스테론 세면은 막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고 이긴다면서요. 그렇죠? 봐보세요. 이 부류에 속한 도마뱀은 여름철 습관대로 행동했다. 은신처 밖에서 3시간 정도를 보내며 일광욕을 하고 곤충을 잡아먹고 자기 영역을 지켰다. 반면 여기 너무 재밌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인위적으로 높인 도마뱀은 그보다 2배 많은 시간 동안 자기 영역을 순찰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다른 도마뱀을 공격하고 자기 힘을 과시했다. 에너지를 소비한 시간은 더 많았고 휴식과 먹이 활동에 쓴 시간은 더 적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인위적으로 높인 도마뱀은 대다수가 영역 확장에 성공을 했어요. 왜? 공격적이니까. 영역 확장에 성공을 해요. 하지만 가을철 짝짓기 준비 과정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해 영역을 넓힌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왜? 이렇게 내가 내적으로 에너지를 쌓아야 되잖아요. 에너지 보충하고 곤충 잡아먹고 일광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 싸움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알맞게 조절된 도마뱀에 비해 야위였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결국 죽고 말았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깨닫고 목소리도 낮추고 막 운동하고 차분하게 하려는 게 저도 이렇게 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는 뭐 너무 낮은데 그걸 막 저는 반대죠. 얘는 너무 높아서 난리쳐서 산 거고 저는 너무 낮은데 열심히 산 거니까 그냥 그런 좀 성향이 안 되고 기력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절반가량이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괜히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니까 죽은 거예요. 너무 이른 시기에 집 밖으로 나와서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무 빨리 소진해버렸다. 반면 테스토스테론이 알맞게 분비된 도마뱀은 휴식을 취하고 살을 찌우면서 암컷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이들은 분별력 있는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줬다. 누가 패배자인가? 싸움에서 이겨서 영역 키웠는데 누가 패배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우리가 많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남자분이 이 책을 썼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미국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쓰신 거거든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러면서도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있냐? 미국 남부 같은 데서는 여러분 명예 문화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일로 나와. 너 나랑 싸워. 이렇게 남성성을 되게 강조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기준에 맞는 거다. 그런 문화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국가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읽어보면은 만약 페리어스와 술에 취한 남성이 싱가포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페리어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술에 취한 남성이 막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타고 있었다면 언쟁이 박치기로 치닫진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 청년이라면 애초에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 싱가포르 살아봐서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는 행위가 중범죄이며 이것은 많은 관광객이 몸소 겪어본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싱가포르이 치안 진짜 좋거든요. 자메이카나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인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캐나다와 비교해도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왜 이리 더 남다를까? 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여기 결론은 뭐냐면은 남성이 더 폭력적이고 남성이 더 문제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아이의 엄마 박사님이 결론을 내린 거. 왜? 그거가 미국에서 굉장히 논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논쟁이 이거 후기를 나쁘게 적으신 분들도 자기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책을 그분들도 똑바로 안 읽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남성이 폭력적으로 가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왜 이리 더 남다를까? 그럼 싱가포르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수돗물에 진정제를 풀었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다. 아마도 그 원인은 싱가포르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준법 정신이 강하고 가정교육이 엄격하고 궁핍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린다. 태형 있죠, 싱가포르? 빠따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등 맞는 건가 그럴 거예요. 폭력 범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도 차이가 난다. 스티브 핑거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말했듯 유럽의 살인율은 13세기부터 오늘날까지 10만 명당 100명 수준에서 1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남자들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살인은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 왜? 충동적으로 분명히 살인을 했을 거거든요. 살인율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가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식으로 수세기에 걸쳐 사회 문화가 큰 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살인하고 막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더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은 살인하면 어때요?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사형 선고 받고 감옥 가고 옛날엔 근데 그런 아닌 환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더 약했고 근데 국가가 강력해지면서 여기는 이제 그걸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고 표현했는데 사회 문화가 큰 폭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근데도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남성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성보다 폭력적이라는 점이다. 똑같은 인간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동물계 전반에 걸쳐 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자 수컷에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동물계 전반에 걸쳐 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자 수컷에게서 성선택을 일으키는 요소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이자 여성분인데 남성이 폭력성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라 못돼 처먹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럼 그것 때문이라서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분명히 옛날에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미국보다 범죄율이 낮냐? 사회적으로 엄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인간은 진화의 힘이나 유전자 호르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런 요인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본능을 억제하는 능력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는 여타 동물과 뚜렷하게 다르다. 여기 관련해서 동물 실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잘해줘요. 우리를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거의 진짜 100점 만점에 350점으로 만드는 책 아닌가. 진짜 이 작가님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쓴 건가. 우리를 빚어가는 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행동 방식에 대한 통제력이 더 많이 생긴다. 이건 중요해서 제가 좀 똑바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빚어가는 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행동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막 이걸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은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악용하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악용을 할 거고 그거는 뭐 여성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남성의 폭력이. 그다음에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딸을 어떤 친구가 괴롭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테스토스테론으로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래. 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살인이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거고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도 50분의 1로 범죄율이 낮다는 거. 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이게 강하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하고 더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줄어들겠죠. 나중에는 우리가 10만 명당 살인이 0.1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0에 수렴하기는 어렵겠죠. 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소개를 했지만 진짜 너무 좋아요. 말하면서도 와, 이 정도로 그냥 이게 제 설명이 투박하지만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요약한 거거든요. 과연 지금 테스토스테론에서 유튜브에 이 정도로 얘기한 컨텐츠가 하나라도 있을까? 저는 좀 궁금할 정도예요. 왜냐면 저는 최신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인간에 대한 깊이가 이런 게 여러분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스터디언이고 찐 졸꾸러기잖아요.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문학이란 뭐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더 깊게 알아가는 학문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다음에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외면해서는 진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아들내미가 있었다. 저는 훨씬 엄격하게 키웠을 거예요. 왜? 테스토스테론이 얘를 괴롭힐 거고 결국에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이 나대면 어떻게 돼? 도마뱀 교훈 얻었죠? 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들 훨씬 엄격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 친구들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끝내 계속 좀 뭔가 남성스러워. 그럼 얘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을 수 있겠다. 저는 검사도 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뭔가 또 관련해서 또 자료도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이다. 너무 좋죠? 저는 소개하고도 제 자신이 뿌듯해요. 이 책이 그 굿리즈에서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성을 이렇게 강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그 평가 빼면은 그거 평가 그분들이 되게 박하게 줬거든요. 그거 해도 4.05가 맞은 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좀 리더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거 갖고 제대로 리더들이 토론 안 할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저출산 얘기 관련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미칠 것 같아서 흥분하지 말고 우린 차분하게 우리답게 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시고 영향력이 커지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테스토스테론이 왼쪽 끝에 있는 우리 신 박사가 전해주는 테스토스테론의 진실. 저는 진실 말할 자격이 되죠. 제 진실을 말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책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